여러분, AI 칩 시장에 정말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누구도 넘볼 수 없었던 절대 강자, 바로 엔비디아의 시대가 어쩌면 저물고 있다는 신호가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과연 이 철옹성 같던 제국에 균열을 낸 사건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이 거대한 전쟁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그 격동의 현장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한 문장이 지금 상황을 가장 잘 요약해주는 것 같습니다. AI 반도체 시장의 지각 변동이 시작됐다. 이건 그냥 경쟁이 좀 치열해졌네,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장의 판도 자체가 그 근본부터 완전히 뒤바뀌는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됐다는 뜻이죠.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이 뉴스였습니다. 2025년 11월이었죠. 소셜미디어의 거인 메타가 엔비디아의 GPU 대신에 구글의 AI 칩, 그러니까 TPU를 쓰기 위해서 협상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터져 나온 겁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인 신호였어요.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가장 큰 고객 중 하나가 등을 돌릴 수도 있다는 뜻이니까요. 시장은 거짓말을 안 하죠. 반응은 정말 즉각적이었습니다.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뉴스가 나온 바로 그날 엔비디아 주가는 2.5%나 뚝 떨어졌고요. 반대로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주가는 1.5% 올랐습니다. 월스트리트는 이미 권력이 어디로 이동할지 그 가능성을 본능적으로 감지한 거죠. 자, 그럼 이 단 하나의 사건이 어떻게 그 철옹성 같았던 엔비디아 제국을 흔들기 시작했는지 그 배경부터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숫자를 보시면 왜 이게 그렇게 큰일인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2024년 기준으로요, 데이터 센터 GPU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92%였습니다. 92%요. 경쟁사인 AMD랑 인텔을 다 합쳐도 겨우 6%에 불과했죠. 이건 거의 독점이라고 봐야죠. 이런 시장이었기 때문에 메타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이렇게나 극적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아니 근데 도대체 엔비디아는 어떻게 이렇게까지 막강한 요새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가진 힘의 원천은 과연 무엇인지 그 내부를 한번 들여다보죠. 엔비디아의 진짜 무서움은요, 단순히 하드웨어가 좋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핵심인데요. 이게 뭐냐면 1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차곡차곡 쌓아 올린 그들만의 생태계예요. 이걸 해자, 그러니까 성을 둘러싼 물길에 비유하곤 하죠. 한번 이 안에 들어온 개발자들은 빠져나가기가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AI 프로그램들이 이 쿠다 위에서 돌아가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른 칩으로 바꾸려면 글쎄요, 그냥 부품 하나 교체하는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다시 다 배워야 하는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정말 단 한순간도 쉬지를 않았어요. 끊임없이 혁신을 거듭했죠. 2020년에 AI 학습의 표준을 만든 A100부터 시작해서 2025년에 시장의 판도를 바꿀 B200까지 거의 1, 2년에 한 번씩 이전 세대를 압도하는 괴물 같은 제품을 내놓으면서 경쟁자들이 따라올 엄두도 못 내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가장 최신 칩인 이 블랙웰 B200의 성능은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입니다. 바로 이전 세대인 H200하고만 비교해봐도 메모리는 36%나 늘었고 칩끼리 데이터를 주고받는 속도는 무려 2배나 빨라졌어요. 게다가 추론 작업에 특화된 FP4라는 새로운 기술까지 도입해서 효율을 극한까지 끌어올렸죠. 그리고 이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30배! 특정 AI 모델을 돌릴 때 B200은 H200보다 최대 30배나 더 빠른 성능을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엔비디아가 우리는 경쟁자들보다 한 세대는 앞서 있다고 큰소리치는 이유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자, 지금까지 챔피언의 막강함을 봤다면 이제 이 제국에 과감하게 도전장을 내민 도전자, 구글의 무기 TPU에 대해 알아볼 시간입니다. 이들은 엔비디아와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어요. 두 기술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철학에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GPU가 뭐든 다 할 수 있는 유연한 만능 스위스 군용 칼이라면 구글의 TPU는 오직 AI 연산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태어난 극도로 효율적인 적용용 소총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범용성이냐 전문성이냐의 싸움인 거죠. 그리고 최근 구글의 기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AI 모델 클로드를 만든 엔트로픽이 최대 100만 개의 TPU를 쓰겠다는 역사적인 계약을 맺었고요.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메타까지 협상에 뛰어들면서 이제 TPU는 명실상부한 엔비디아 GPU의 유일한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싸움은 단순히 엔비디아와 구글, 이 두 거인의 대결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AI 산업 전체가 그야말로 하드웨어 군비 경쟁에 돌입했어요. 전쟁은 이제 여러 전선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선은 바로 클라우드 거인들입니다. 아마존 AWS 같은 회사들은 트레이니움이라는 자체 칩을 직접 만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엔비디아에 내는 돈이 너무 많으니까 차라리 우리가 만들어서 비용도 줄이고 의존도도 낮추자는 거죠. 다음으로는 그록 같은 전문가, 그러니까 스타트업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LPU라는 아주 새로운 구조의 칩을 개발했는데 목표가 아주 명확해요. 다른 건 몰라도 AI 추론 속도 하나만큼은 세계 최고가 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특정 영역을 파고드는 거죠. 물론 엔비디아의 오랜 라이벌 AMD도 이 전쟁에서 빼놓을 수 없겠죠. AMD는 MI300X라는 칩을 내세워서 경쟁사보다 훨씬 더 큰 메모리 용량을 무기로 정면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쟁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바로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넘어서 지금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 책상의 위에 PC 안으로 전쟁터가 옮겨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바로 온디바이스 AI라고 부르죠. 이 온디바이스 시장의 경쟁은 정말 치열합니다. 애플, 퀄컴 같은 회사들이 NPU, 즉 신경망 처리 정치의 성능을 두고서 그야말로 엎치락 뒤치락 무서운 속도로 서로를 추월하고 있어요. 퀄컴의 다음 칩은 무려 80TOPS라는 어마어마한 성능을 예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 시장이 얼마나 빨리 크고 있냐면요. 정말 폭발적이라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당장 2025년이면 새로 나오는 PC의 절반, 그러니까 50%가 AI 연산을 위한 전용 칩을 달고 나올 거라고 합니다. 이제 PC 살 때 AI 성능을 따지는 게 당연한 시대가 오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변화들을 종합해 볼 때 앞으로 AI 산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큰 그림을 보면서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트렌드는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기업들은 더 이상 한 회사에만 목매지 않을 겁니다. 둘째, AI, 특정 작업에 최적화된 칩들이 점점 더 많아질 거고요. 셋째, AI는 클라우드를 넘어서 우리 주변의 모든 기기 속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에서 전기를 얼마나 적게 쓰느냐가 아주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엔비디아라는 단 하나의 절대 강자가 모든 것을 지배하던 시대는 서서히 저물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자리를 다양한 목적과 강점을 가진 여러 강자들이 나눠 갖는 AI 하드웨어의 다극화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AI 하드웨어 전쟁의 막은 이미 올랐습니다. 과연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누가 미래 AI 시대의 새로운 기반을 건설하게 될까요? 그 결과는 단순히 한두 기업의 흥망성쇠를 넘어서 우리 모두가 경험할 기술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